네, 하성님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어요. 편집권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네 이거.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원래 기존에는 하성님이랑 저랑 둘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드디어 게스트가 오셨어요, 맞죠? 스타일이 사실 하성님과는 네. 이미지나 네. 다양한 부분에서 네.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이죠. 아, 정말요? 확인해 볼 수가 없네요. 꺼내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사실 하성님 같은 경우에는 네. 양아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무섭다? 않았고 뭐 이런 거? 약간 이제 와일드하시고 네. 그런 외관적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초대하신 게스트 분은 네. 굉장히 뭔가 수줍음도 많으시고 부드러움과 소프트함 이런 매력이 좀 있으신 것 같은. 네가 이분 술 드신 다음에 행동을 못 보셨구나. 네. 지금 누군지 소개도 안 했는데 그런 말씀을. 네. 이 부분 편집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오늘 편집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 제 100%. 마음이에요. 100%. 웃기면 저는 남겨요. 안 웃겨서 편집하는 거예요. 네, 본인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호열님. 네, 안녕하세요. 뭐 제가 하성님과 술을 그렇게 많이 많은 양을 아직 마셔보진 못해서 그렇진 않고요. 네, 저는 그 스티비 팀에서 그 프로덕트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임호열이라고 합니다. 예이! 아, 와. 네, 사실 첫 게스트잖아요. 이게 굉장히 전 모르겠어요. 이거는 되게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첫 번째 게스트는 무조건 저는 호일님이 오셔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처음부터 했었잖아요, 명환님한테. 네, 뭐 그랬나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사실은 니도 호일님이 만들어준 은인인 거고, 연인인 거고, 그렇죠. 연인 거고. 네, 저희 지금 대표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일님이 만들어주신 그 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금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주변에도 이렇게 막 프로덕트 매니저나 이런 거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이 직무가 뭔지 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그 프로덕트 매니저가 사실 국내에서 이렇게 좀 용어가 자리 잡고 쓰여진 거는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것 같진 않고요. 네. 저도 그래서 뭐 이런 비슷한 일을 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이게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딱 뭔가 이해를 한 건 사실 저도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스티비라는 서비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이쪽 웹 서비스 쪽에서는 이걸 하나의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어떤 뭐 팀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리소스들을 관리를 하면서 어쨌든 성공적인 프로덕트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좋게 말하면 그런 건데 이제 네. 그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여러 이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그렇죠. 디자이너, 개발자 아니면 뭐 마케팅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더 일을 잘 하실 수 있게 어떤 뭐 프로세스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분들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중요하지 않은 다른 일들을 처리를 한다던가. 정말요? 네네. 제가 앞단을 좀 들었을 때는 지금 뭐 하성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터라는 직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쪽 분야에 조금 네.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약간 프로덕트 매니저는 약간 제너럴리스트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금씩 뭐 엄청 깊게는 아니더라도 네. 뭐 개발과 관련된 거 조금, 뭐 디자인과 관련된 거 조금, 뭐 마케팅 관련된 거 조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뭐 그걸 실제로 제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결과물을 직접 만들 수는 없더라도 네. 그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컨트롤하고.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뭐 얘기를 할 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이제 이런 일을 잘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걸 잘 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잘하십니다. 그런 걸 잘 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후에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가 뭔데 확인을 스텝에 연락을 취해서 네가 뭔데? 명언인데요. 이렇게 해야지. 멋있네요. 한남동에서 유명한입니다 이래야지. 그만 밀어요.
사실 제가 그때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뭐라고요? 이제 제가 이 회사 들어올 때 약간 하성님과 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신 분이 또 호열님이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제가 고마워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은 원망을 해야 할 부분인지는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야 그러면 지금 호일이 나왔으니까 호일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너 데리고 가. 한 반년 정도 지나야 이게 지금 뭐 좋은 일인지는 그때 다시 연락을 할 테니까. 아니, 전만 사실 믿고 따르면 돼요. 뭘 믿어? 사실 스티비도 제가 네. 막 채용 같은 거 막 뜨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뜨니까 저도 보게 되는데 네. 사실 지금 뭐 뽑거나 기존에 뽑는 그 조건이 아마 제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넌 어디 가도 안 돼. 재밌네. 편집 저희는 지금 개발 맞아요, 하신 맞아요. 분을 네, 맞아요. 구인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개발 작가는 뭐- 개발하세요? 저 축구할 때 개발 많이 했어요. 편집. 근데 사실 지금 스티비를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스티비가 사실 얼마 전에 슬로워크에서 분사를 한 거잖아요. 네. 스티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스티비는 원래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슬로워크라는 회사에 있던 하나의 팀이었고요. 네. 그 팀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거의 하나로서 이제 스티비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었고, 네. 그래서 슬로워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슬로워크는 원래 그 클라이언트로부터 일을 의뢰받아서 하던 이제 에이전시였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 스티비 대표 역할을 하고 계신 임의균님이 지금 원래 슬로워크를 창업을 하셨었고, 처음에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로 이제 그 운영을 하다가 네. 웨브오 팩토리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해서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디자인부터 개발까지 다 어떤 종합적인 일을 하고 있는 에이전시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스티비를 처음에 할 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슬로워크는 그때 이제 한 몇 년 전에 에이전시로서 사업을 계속 한다는 거에서 뭔가 이제 부족함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고, 계속 클라이언트로부터 일을 받아서 하는 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스스로 뭔가 솔루션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욕구에서 이제 스티비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슬로워크는 지금도 이제 스티비뿐만 아니라 이제 에이전시 모델에서 솔루션 모델로 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이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스티비인 거죠. 그래서 2019년 5월에 분사를 했었고, 슬로워크는 어쨌든 이런 스티비 같은 어떤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내부에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 그럼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의규님이랑 허열님을 얼마 전에 만났을 때 네네네. 보였던 그런 부분 아니었나요? 예를 들어서 해외 쪽에도 봐도 뭐 알렉스 베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페플린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이제 1인 기업으로 시작했다가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이어를 하게 됐고 하이어를 하게 되면서 네네. 이제 클라이언트 서비스만 하다가 자기의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약간 시간적인 여유 그다음에 정신적인 여유를 좀 얻고자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그 갑자기 뭐 아무것도 네. 없던 상황에서 이 스티비라는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던 건 아니고, 슬로워크에서 원래 고객들이 그 네. 뉴스레터 제작 대행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뉴스레터 제작이라는 게 좀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러니까 좀 애매한 애매하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가가 되게 싸요. 맞아요. 근데 또 디자이너나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니에요. 되게 뭐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컨텐츠 만드는 거 말고 그거를 이제 코딩을 그렇죠, 한다던가 그렇죠. 그런 일 자체가 아, 그렇죠. 웹페이지처럼 뭐 되게 이렇게 새로운 걸 하거나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맞아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제약도 많고 있다 보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어떤 그 동기를 막 그러니까 동기가 막 생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종류의 것도 아니고, 또 단가도 되게 싸고, 그런데 또 이걸 안 하면 그게 딱 그 일만 의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 하나의 어떤 서브 태스크로 같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해했어요. 그걸 또 안 하면 일을 같이 하는데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었죠, 슬로워크에서. 그러면 그 슬로우코에서 디자인 같은 거를 이제 하셨을 때 이제 그 이메일 쪽도 이제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메일 그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이 그 이메일에 그 어떤 코드라든지 그다음에 디자인을 네. 이렇게 요청했던 건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요청을 했던 부분이었나요? 뭐 그 양이 많다기보다는 네. 그런 일이 있을 때 뭔가 되게 답답함이 있었던 거죠. 내부에서 그걸 해결하는데도 그런 일을 하는데도 좀 답답함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엔 슬로우크에 있진 않았었는데 이제 국내 서비스나 해외 서비스들 뭐 메일침프나 뭐 국내 뭐 오모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해봤을 때 이게 은근히 솔루션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을 못 해주는구나. 특히 국내에서는 국내 환경에 맞아요.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차피 우린 이거를 일로서 계속 해보고 있으니까 이걸 솔루션화하면 사실 고객이 요청하면 이 솔루션으로 해결하세요라고 고객한테 그렇죠,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커스터마이즈 할 필요 없이 그쵸, 그냥 그쵸. 플랫폼으로 네, 들어오는 네,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하성님이 얘기한 네. 그 고객에게 필요한 뭔가를 제공해주다가 그게 솔루션화돼서 이게 그렇죠. 사업화되는 그런 그렇죠. 과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이제 스티비 했을 때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봐도 이제 B니까 네. 그 벌 맞나요? 벌꿀 벌 네. 벌 꿀벌, 꿀벌 벌꿀말. 제가 이래요. 그 스티비가 이름이 네. 어떻게 지어졌는지 궁금해요. 네,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두 개 단어를 조합한 건데 스틱하고 비, 스틱이요? 네, 비를 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틱은 이게 딱 달라붙는다 이런 예, 느낌이라서 예. 스티키, 처음에 저희가 스틱. 이메일 마케팅이란 주제로 이제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네. 이메일 마케팅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 마케팅인 거잖아요. 그렇죠. 메시지가 딱 상대방한테 딱 가서 아, 꽂히는 네, 그런 네. 건데 이게 뭔가 스틱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착 달라붙으면 좋겠다. 네. 이런 느낌하고 네. 그 비. 꿀벌이 갖고 있는 뭔가 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버즈. 것과 그리고 딱 뭔가 그 꽃에 가서 딱 침을 꽂아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이메일이라는 거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우와. 진짜 그렇게 잘 지었다. 근데 지었는데 펜페이퍼 플랫이랑 비슷한 거네. 들어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펜페이퍼 이것도. 플랫 되게 이름 멋있는 것 같아요. 그거 봐. 라임이 있는 것 같아요. 펜페이퍼 플랫. PPP맨. 편집. 아 그러면은 혹시 스티비 그 아이디어를 네. 호열님이 내신 아니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 스티비 처음에 이제 할 때 어쨌든 슬로우크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던 거고 네. 원작자가 있으시죠? 스티비라는 이름에 여러 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만든 이름이. 멋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고민할 때 그 브랜드 네이밍도 트렌드가 있는 거 아세요? 서비스에 대한 이름도? 저희는 어떤 것 같아요? 트렌드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 아웃 오브 데이트인 것 같아요? 페이퍼 플랫 멋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알아도 되죠, 이거. 오케이. 근데 그 저희 같은 솔루션 회사들이 네. 이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검색해서 아. 딱 걸려서 서비스에 들어와서 바로 전환이 되죠. URL도 네, 제일 URL 도 잘 써야 멋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 스티비라는 이름을 만들 때 한참 그런 게 유행했어요. 일반 명사. 그 뭔지 알 것 네, 같아요. 뭐 그 국내 서비스인 채널톡도 원래 아. 이름이 채널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채널도 그렇고 뭐 인터컴도 약간 뭐 합성어긴 하지만 네. 뭐 약간 일반 명사 그 위워크, 뭐 에어비앤비. 네네네. 저도 그런 이름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컸으나 아, 네. 그런 이름 만들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도메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혹시 그때 네. 내셨던 아이디어 기억나시나요?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방금 지으신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스티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정확하게 이메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네, 그런 네, 네. 업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뭐 이메일 마케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메일 컨텐츠를 제작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그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에디터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발송 대상을 관리하는 일종의 구독자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발송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A/B 테스팅 기능이라던가 뭐 그 받는 사람의 이름을 같은 걸 넣는 메일 머지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오토메이션을 위한 뭐 자동 이메일 기능이라던가 이런 걸 네. 제공하고 있고 발송을 한 다음에 그 성과를 잘 분석할 수 있는 통계 기능을 네.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조리 있고 되게 그리고 깜짝 논리적이고 놀랐어요. 되게 우리랑은 체계적으로- 차원이 다르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펜페이퍼 플랫. 아웃 오브 데이트죠. 네. 아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하성님은 스티비 좀 네. 사용해 보셨어요? 당연하죠. 아 저랑 호열님과의 관계는 그 마큰 명아님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레벨로 저희는 접근을 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 저 그래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네. 이제 그 이메일 마케팅 관련돼 가지고 자료도 보고 등등등등을 하고 있는데 진짜 물어볼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딱 그게 전화를 진짜 이거는 그냥 콜드콜 던진 거예요. 네. 스티비에서 전화번호 딴다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호열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막 그때 우리 맞아요. SPF 막 이런 거 있잖아요. SPF가 뭔지 지금 청취자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이런 음. 되게 어려운 것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사용했을 때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다른 레벨의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거는 이분 그냥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이메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분이랑 했을 때는 정말 새로운 차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의 이메일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 리포트라든지 통계 그런 게 없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스티비에서 제공하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 그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때가 연이 돼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이제 꼽사리 껴서 이제 호열님을 따라다니고 있죠.
보기 좋네요. 네. 저도 그날 통화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되게 저도 그런 얘기를 사실 우리 팀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신나게 한 경험이 없었는데 그렇죠. 뭔가 이렇게 대화가 계속 이렇게 맞아요. 서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하면서 맞아요. 되게 길게 통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 기억에. 그 참고적으로 아마 2017년 6월 정도 될 거예요. 되게 며칠이에요 그럼? 한 23일 정도로 기억해요. 23일? 네. 괜찮네. 네, 괜찮아요. 어, 그때 왜냐면은 그 해외 그 유럽 살 때 제가 미드 소마렌이라고 하즈가 있는데 하즈 근처였어요. 제가 편집된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아시겠지만 예전에 디캠프라는 홍보팀에서 디캠프라는 스타트업 지원 재단에서 네. 제가 홍보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스티비를 처음 사용해보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뉴스레터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던 상태가 아니었어요. 들리시나요? 듣고 있어요. 왜 나한테 얘기해요? 들리시나요? 네. 민망하구나, 니. 그때 아무런 리액션이 없으니까 아, 어쨌든 그래서 리액션 해줄. 스윗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때 스티비를 사용하는데 모르는 게 사실 있잖아요. 그때 온라인에서 예. 제가 막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예. 그럼요. 아마 그때 저는 호열님이랑 첫 만남이 그렇게 네네네. 온라인에서 네. 만나게 됐는데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스티비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알겠어요. 스티비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또 EMP가 있긴 한데 네. 스티비랑 비교했을 때 스티비 정말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진짜 편하긴 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버튼 같은 거를 그냥 넣고 싶거나 뭐 사진 같은 거를 어떤 프레임 같은 거 넣고 싶으면 그냥 갖다가 드래그하면 되거든요. 드래곤 드롭, yes. 드래그 앤 드롭, yes.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때 펜페이퍼에는 플랏 네, 이 세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에 합류하기 전에 이메일 마케팅에 대해서 좀 알아봤을 거잖아요.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리라는 이제 컨텐츠를 발행해주는 스타트업에서 이제 호열님과 아까 말씀해주신 조성도님의 그런 이메일 마케팅 컨텐츠를 봤었거든요. 이거 되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네. 어떤 계기로 글을 연재하게 되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건 이제 조성도님이 이제 일종의 주저자고 저는 이제 약간 부저자 같은 걸로 했던 거였는데 겸손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저자 문제가 이슈이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됩니다. 네. 확실하시구나. 저희가 스티비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퍼블리가 그때 저희가 리포트 발행했을 때가 상당히 초기였거든요. 퍼블리가 이제 컨텐츠를 플랫폼에서 막 발행하기 시작한 때였고 그때는 컨텐츠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사실 좀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초기여서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은 막 거기 올라오는 콘텐츠의 그 저자분들의 레벨이 되게 지금 되게 상당히 높고 이런 자세를 배워야 돼. 얼마나 겸손해요. 네? 그리고 개가 짖나 보네요. 혼자 말하네. 네, 홀린 계속 얘기해 주세요. 팽도님이 그 성도님? 네, 조성도님 네. 닉네임이 팽도님이 아. 팽도님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계셔서 조성도님한테 이제 퍼블리 대표님이 이제 트위터로 처음에 연락을 하셨었나? 트위터요? 왜냐면 그 조성도님이 트위터를 되게 어쨌든 거기에 이메일 마케팅 관련된 컨텐츠를 되게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서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리고 퍼블리도 처음에 이제 퍼블리.co라는 그 플랫폼 만들기 전에 그 이메일로 처음에는 그 컨텐츠를 진짜? 발행을 했었어요. 이건- 플랫폼을 처음에 구축하기 전에. 네, 그래서 그걸 저희도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알아서 막 그 컨텐츠를 받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퍼블리를 저희도 알고 있었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 퍼블리가 약간 이렇게 집중하고 있던 컨텐츠 카테고리가 그 해외 컨퍼런스 컨텐츠였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약간 퍼블리에서 대박났던 컨텐츠가 그 이메일 마케팅? 지금 와 뭐였지? 광고제 이런 거 갔다 와서 쓰신 거랑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는 무슨 도서 관련된 어떤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되게 환경이 좋은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비용 받아서 가잖아요. 원래 되게, 그렇죠. 되게 비싸거든요, 그게. 엄청 근데 비싸죠. 국내에 있는 일반 실무자들은 그런 컨텐츠를 접하기가 힘든 거예요. 직접 갔다 올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걸 이제 퍼블리가 해결을 해주는 거죠. 내가 직접 가기는 좀 너무 비싼데 컨텐츠가 궁금하긴 하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대표로 갔다 와서 그걸 퍼블리에서 이제 파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혹시 그때 그 보스턴인가 어디에 이메일 마케팅 컨퍼런스도 그런 식으로 갔다 오신 건가요? 맞아요. 네. 그게 그거구나. 기억난다. 그래서 그 저희는 이제 원래 그 컨퍼런스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희 비용으로, 저희 회사 비용으로. 잘 사시나 봐요. 제가 잘 사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조성도님이 그거를 우리 이런데 갈 거다라고 올렸는데 그거를 이제 퍼블리에서 보시고서 그러면 퍼블리 컨텐츠로 해서 네. 저희 입장에서는 비용도 더 넣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또 외부에 압박이 있으면 컨텐츠도 더 열심히 맞아요, 만들고 맞아요. 해서
근데 그 압박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장난. 퍼블리에서 네, 듣고 그래서 있을 이제 것 같은데. 그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에디터분들이 정말 잘 봐주시고 제 글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시기 대박이다. 때문에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아, 네, 저도 얘기가 너무 거기 길어졌네요. 그 퍼블릭 그분들 친하면은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 가고 싶은 그 웹 서밋이라고. 아, 11월 근데 포르투갈에 있는 유명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퍼블리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을 쓰는 능력이 좀 되셔야 돼요. 아니면 잘 쓰게 만들어 주시던데. 네. 어. 근데 난 안 되는 거지? 화성님 같은 경우에는 맞춤법 겁사기 한번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지금 청취자분들은 퍼블리가 뭔지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양질의 컨텐츠를 대신에 유료 버전으로 구독하거나 아니면 그 아티클 하나씩도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공하는 떠오르고 있는 또 미디어 스타트업입니다. 그게 미디엄이랑 그 해외 플랫폼 미디엄이랑 다른 그 포인트가 있나요? 미디엄은 유료 콘텐츠를 파는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네네. 그 프리미엄 아, 아닌가요? 미디엄이요? 네. 미디엄에서도 개인 작가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걸로 아는데 맞아요. 퍼블리는 그 작가들이 뭐 자유롭게 그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퍼블리가 그 선정이구나. 에디터를 갖고 있고 그 선정 에디터가 있고요. 퍼블릭 그 선정해서 에디터가 붙어서 그리고 컨텐츠 매니저분들도 붙어서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들. 굉장히 시리어스하겠다. 네네네. 되게 전문성 있는 컨텐츠들이에요. 그럼 제가 얼마야 한 달에? 한 달에 21,900원이요. 그 이제 서브스크립션 모델인 거고. 네네네. 컨텐츠별로도 구매할 수 있는데 그건 좀 가격이 좀 있긴 하죠. 재밌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은 그게 공유하기를 했을 때 몇 개 정도는 또 무료로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좀 리퍼럴 바이럴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되게 그런 점도 되게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좋네요. 저도 네. 그 퍼블리에서 좀 대박난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 브랜드 마케터들의 이야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제가 디캠프에 있을 때 브랜드 마케터가 뭔지 사실 감도 안 잡히고 궁금해서 네. 그 책을 읽었는데 네. 되게 재밌어서 혹시 읽으셨나요? 그거 로로 그거 나오는 거? 아니요, 그거는 창업가의 브랜드. 그랬나? 네. 미안해요. 책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야,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다음 질문 넘어갈게 돼요. 네, 하성님 한번 질문 하나 해주시겠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은 저는 진짜 처음 뵀을 때 그다음에 회사에 이제 찾아뵀을 때부터 느꼈던 건데 이제 그 슬로워크 모회사 슬로워크 지금 사실 모회사 개념은 알겠지만 이제 슬로워크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스티비 같은 경우는 그 뭐 예전에 이제 헤이그라운드라고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군들도 뭐 NGO, NPO 이쪽이 굉장히 많은데 그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스티비나 슬로워크가. 근데 이게 약간 CSR이라든지 요즘에 말하는 뭐 CSV 개념이라든지 이런 쪽의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라면 이제 뭐 일부러 이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슬로워크가 스티비의 모회사가 지금도 맞고요. 그렇게 나나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저는 슬로워크에 그냥 뭐 중간에 합류한 어떤 그냥 직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기업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네. 사실 그 착한 기업이라는 표현은 조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도 슬로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네. 뭐 이게 착한 기업이라는 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슬로우크는 완전히 영리 기업이고요.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 기업이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외부에서 그렇게 봐주시는 이유는 네. 슬로우크라는 회사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고객들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비영리 단체하고도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요새 그런 헤이그라운드에 많이 그쪽 성수동에 맞아요. 많이 계시는 그런 소셜 임팩트를 추구하는 네. 어떤 스타트업들하고도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긴 하고요. 슬로우크가 이제 고객들하고 만들어내는 결과물 자체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슬로우크 스스로도 그런 영향을 주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 자체적인 캠페인을 막 하기도 했었어요. 심지어 그런 뭐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런 캠페인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뭐 CSR이라기보다는 그냥 회사가 잘 굴러가기 위한 어떤 경영진들의 고민의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어떻게 ANC가 구성원들이 되게 지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슬로워크도 사실 뭐 밖에서 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그냥 좋은 회사라고만 보일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되게 그 힘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구성원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일을 잘 하면서 할 수 있게 그리고 멋있다. 건강하게 계속 일을 길게 할 수 있게 그런 걸 위해서 실제로 뭐 여러 제도들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게 뭐 지금 어느 수준까지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 근데 네. 되게 꾸준히 노력을 해요. 그 경영진 분들이 멋있다. 계속 어떤 시도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죠.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예. 다음에 게스트로 예. 슬로우크에 계신 분을 좀 초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 조직 문화나 이런 관점에서 되게 많은 인사이트 실제로 있겠다. 뭐 외부에서도 네. 강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 진짜요? 예. 저희가 지금 사실 조직이 개판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조직을 한번 그러니까 이게 없는 말해요? 주니어가 개판이라고 말하면 이 회사가 개판인 거지, 맞지? 너 좀 이따 죽어서 너. 어제 그래서 조직 문화 사실 저도 그런 거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네. 지금 조직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지금 이런 누워서 시점에서- 침뱉기를 하고 싶니? 얼마나 프리한지를 지금 청취자분들은 다 이해할 그렇죠. 것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고로 저는 네. 인턴을 2번을 했었는데 첫 번째 인턴을 저는 3년 전에 비영리 기관 쪽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전 자원봉사 플랫폼을 이제 런칭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슬로우 워크랑 미팅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약간 착한 기업 약간 그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 비영리 기관에 생각했던 게 착한 기업이라고 사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뭔가 기업의 이미지가 되게 착한 느낌은 드는데 뭔가 그 안에서 되게 영리하고 스마트하게 일한다는 게 조금 이게 가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맞아. 저도 사실 착한 기업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저도 약간 좀 지양하려고 그런 게 해서 그런 게 그런 있겠구나. 말 하지 진짜. 말아주세요. 아, 네, 한번 사과해 주세요. 착한 착한 기업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 그러면은 제가 잘못했고요. 네. 자, 다음 질문 갈게요. 그 호율님이 저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슬로우크 쪽에서 이메일 쪽에 이제 디자인 쪽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파트 쪽이 이제 생기면서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메일 마케팅 업체로서 EMP라고 얘기하죠. 이메일 마케팅 프로바이더인데 이제 스티비라는 이제 그 이메일 마케팅 업체로 이제 들어오게 된 계기 자체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나오셨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근데 우리 얘기했잖아. 예. 그리고 그 저는 호열님의 신상 정보를 존중합니다. 학교 나오셨고 아니, 그다음에 아니 아니었나? 고등학교를 어떻게 알아요? 몰라. 난 그때 얘기했었을 때 근데 고등학교가 이름 말하면 되게 유명한 학교인가요? 아니, 유명하진 않지만 저는 네. 알겠죠. 바보냐니? 아니 네가 나온 학교 네가 몰라? 아니 스토커 같아. 몰라. 어쨌든 이어가시죠. 그래서 원래 이제 삼성맨 출신을 알고 있는데 이게 삼성맨과 약간 이메일 마케팅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슬로우크 창업하신 의규님하고는 네. 원래 아는 사이였고요. 네. 제가 그러니까 대학생 때 슬로우크에서 약간 인턴식으로 방학 때 이제 가서 뭐 잠깐 일을 했던 적도 있고, 네. 그런 사이였고, 그래서 뭐 연락은 계속 하고 있던 사이였고, 그리고 슬로우크에 저보다 먼저 이제 합류한 아까 말씀드린 조성도님이나 지금 저희 팀에서 이제 프론트 개발 리드하고 있는 윤기님이나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었어요 원래. 근데 어떻게 우연히 또 두 분 다 슬로우크에 가 계시더라고요. 네.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는 이제 이메일 마케팅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슬로우크에서 이런 거 하니까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들어갔던 건 아니고 이메일 마케팅이라는 키워드는 사실 저는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원래 제가 뭐 IT 쪽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 좋아하고 나이스. 그래서 웹이나 IT 쪽에도 관심도 많고 그리고 전 직장에서도 뭐 직접 제가 개발을 하거나 디자인을 했던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네. 물론 주니어였지만 그래서 그때 했던 일은 그 회사에서 만드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 같은 그 디바이스에 올라가는 컨텐츠와 서비스를 만드는 조직이 있었어요. 따로 있구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아이폰에 들어가는 앱스토어 생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만드는 조직. 그리고 뭐 아니면은 아이폰에 예를 들어 뭐 애플 뮤직을 만든다 그러면 애플 뮤직에 애플에서 제공하는 뭐 피처드된 컨텐츠들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을 뭐 소싱하는 팀도 있어요. 조직에는. 근데 제가 했던 일은 그런 컨텐츠와 서비스를 수익화하는 팀이 있어요. 그 조직에서. 그래서 컨텐츠를 소싱하거나 뭐 서비스를 직접 기획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수익화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팀에서 일을 했었고요. 되게 뭐 능력 되게 좋으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조직이 되게 큰데 그 큰 조직에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은 그 조직에서 되게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콘텐츠와 서비스를 한다는 것도 새로운데 그걸 수익화까지 하겠다는 건 정말 그러네요. 되게 새로운 시도였던 거예요. 그 조직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큰 조직에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어떤 과정을 걷고 어떻게 선택하는지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고 또 이게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좋은 경험을 짧은 시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궁금한 게 거기서 그냥 쭉 계셨어도 되는데 그 스스로 이제 회사를 나오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럼 뭐 해고당해도 뭔 소리야 갑자기. 재밌네. 야 해고 당할 수도 있잖아. 이사님 해고예요. 왜그 아, 좋은 네네네. 직장으로 알려진 그 네. 회사에서 왜 나오시게 됐는지. 거기가 뭐 제가 거기가 나빠서 뭐 싫어서 그런 건 나왔다는 아니고. 건 아니고 저는 어쨌든 그때 주니어였고 제가 네. 3년 차, 그러니까 4년 차 되기 조금 전에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뭔가 제가 기대했던,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제가 스스로 권한을 갖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어 보고 싶어서 거기서도 되게 새로 만든 팀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더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서 물론 그런 것들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조직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권한이 주니어로서 권한이 되게 적은 편이어서 그런 권한을 갖고서 뭔가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릴 때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마침 슬로우크에서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혹시 네가 와서 좀 해줄 수 있겠냐라는 나이스. 제안이 와서 네, 합류를 하게 됐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되게 잘 맞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니 하성님 너무 리액션 안 해주신다. 아니 왜요? 지금 네, 오케이. 내가 하고 싶다면 안 돼? 네, 뭐 업투유. 네, 보통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3년 차, 뭐 6년 차 이럴 네. 때 이제 위기가 온다. 아 맞아요. 근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 네, 비즈니스 쪽에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3년 가면은 뭐 5년 가면 10년 가고 10년 가면 30년 간다. 사장님의 관점. 아 그런 거? 아 그렇구나. GD. 그러니까 GD가 뭔지 GD가 아시나요? 뭐예요? GD가 꼰대 약자. 아. 네, 제가 만든 거라서 아. 애용해 주세요. 스티비에서도 GD. GD. 좀 귀엽게. 호율님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와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새롭게 어떻게 보면 발전되어지는 왜 이렇게 관계인데. 어떻게 봐? 뭐라고? 어떻게 보면 세 번을 하네. 한 문장에서. 아니 진짜 어떻게 볼 건데요? 근데 내가 메일 쓸 때는 아무쪼록이 한 3번 나와. 모쪼록 아무쪼록 너무 써. 지금 호율이 터졌어. 아 진짜. 알죠. 그게 저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아니 대한민국사를 거의 안 쓰는 표현이에요. 진짜. 그래가지고 모쪼록. 예전에 금전 대표님과 누군가 그거 지금 미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 오케이. 저 하나 마지막에. 참아볼게요. 네 질문 이어가 주세요. 그래서 지금 아무쪼록 그 호일링과 저 관계가 사실은 이제 개인 대 개인에서 사실은 이제 약간 크로스 라인이 하나 생겼어요. 그거를 제 입으로 얘기하면 좀 창피하니까 민망하고 호일링께서 좀 한 번만 소개시켜 줘도 네,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스티비란 서비스를 만드는 팀이에요. 저희는 그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는 팀이지. 네. 팀인데 이제 그 저희 고객들 중에 이런 요청 진짜 많이 해서요. 그냥 이메일 마케팅을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그 해결을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뭐 그 가서 뭐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메일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저희가 보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런 걸 베이스로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열심히 네. 설명을 드리고 제가 뭐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세미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음. 계속 한계를 느꼈던 거는 저희는 그런 그 이메일 마케팅으로 대행을 하는 팀은 아니에요. 그 서비스를 만드는 팀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고객들은 그런 니즈가 너무 명확하게 있거든요. 와서 좀 더 잘하게 비용을 네. 지불을 할 테니까 좀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딱 그 즈음에 저도 하성님을 알게 됐고 하성님이 이제 그 하성님의 고객분들한테 이메일 마케팅을 맞아요.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그 활동을 하시는지를 설명을 해주셨을 때 네. 이거는 우리 고객들한테 너무 필요한 거다라는 걸 네. 너무 딱 바로 느낌이 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손발을 맞춰보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프로젝트도 했었고 맞아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워킹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 서로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네. 해서 이제 하성님하고 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하성님이 이제 저희 어떤 일종의 그 파트너 컨설턴트 저희가 네. 이제 공식 직함을 정한 게 그로스 마케팅 파트너. 네. 뭐라고요? 너무 길어. 뭐라고요? GMP. GMP. 아니 멋있는 거 다 갖다 붙인 것 같아. 아니 그거 내가 쓴 거 그로스. 아니야. 잠깐만 스탑. 그거 내가 붙인 거 아니야. 오 멋있지. 좋다. 그렇지. 멋있어. 이럴 줄 알았어. 나는 너무 멋있는 거 같아. 내가 하면 다 싫어. 요즘엔 일단 크로스가 들어가야 돼. 내가 하면 일단 안 해. 크로스. 시키는 건 일단 안 해. 역시 트렌디하셔. 이럴 줄 알았어. 뭘 아시는 것 같아.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호열님이 말씀해서 직함이 뭐라고요? 그로스 마케팅 파트너. 그게 멋있긴 하다 진짜. 네. 그래서 그 직함을 이제 저희 고객분들 진짜 할 말은 중에 많은데. 멋있어. 그런 이제
그런 도움 네, 그런 걸 요청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하성님이 원래 너무 많은 경험을 하고 계신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이제 네. 되게 좋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비의 이제 리스트드 되는 오피셜 첫 네, 파트너가 됐어요. 아, 네. 처음이에요? 파트너가? 네, 그렇죠. 네, 오, 대박이다. 그렇죠. 그 처음으로 이제 호열님을 이렇게 저희 방송에 모신 것보다 네. 저한테는 100만 배 더 높은 그런 어떤 뭐랄까요? 한국말 서투셔가지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영어로 다- 하셔도 돼요. 아 괜찮아요. 자 다음 질문 할게요. 아 예. 아 근데 사실 제가 하성님을 만난 것도 그 이메일 마케팅 세미나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네. 제가 그때 막 페북에도 남긴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게 오픈되자마자 네. 10분 안에 네. 이게 다 팔렸더라고요. 뭐지 그게? 그러니까 이메일 마케팅 세미나 아, 세미나에서 세미나. 주관하고 네. 이제 하성님이 연사로 썼던 예. 그 세미나가 네. 저 그래서 사실 좀 그때 조금 네. 이 이메일 마케팅 분야가 생각 외로 진짜 인기가 많구나 그때 맞아요. 사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알고 보니까 이거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간 친구들이 많아서 사실 그래서 제가 컨텐츠로 제작한 게 그 이유였거든요. 네. 그럼 넌 나한테 되게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명환님. 너라고 하신 거예요? 아 예 죄송해요. 명환님이라고 명환님, 미안해요. 네. 너도 나한테 너라고 하잖아. 아까 저희 퍼블리에서 컨텐츠 만들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그때 저는 솔직히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메일 마케팅을 국내에서 이렇게 뭔가 이메일 마케팅을 가지고 국내에서 컨텐츠 만들면 이게 팔리나? 이거 관심이 있나 사람들이? 그쵸. 그런 의심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뭐 퍼블리에서 팔아주겠다니까 그쵸. 그건 믿어라. 우리가 알아서 마케팅 잘 한다라고 하셔서 뭐 저희야 뭐 비용 절감할 수 있고 하니까 갔다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그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 저도 되게 놀랐고 그래서 그때도 컨텐츠도 만들고 오프라인 세미나도 몇 번 했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정말 놀라웠던 건 저보다 훨씬 경험 많고 되게 이메일 마케팅에 대해 전문성이 가지신 분들도 와서 같이 의견 나눠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그때 다들 하신 말씀이 네. 그런 자리가 없어요. 국내에 맞아요. 이메일 진짜 마케팅을 없어요. 주제로 그런 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뭐 제일 잘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우리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걸 했었던 거예요.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된다고요. 얼마나 겸손하세요. 근데 진짜 이메일 마케팅 컨퍼런스 같은 거 무시해.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국내에는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세미나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저희가 여력이 안 돼서 많이 그쵸. 못 하거든요. 그거 한번 열리면 리소스가 네, 장난 아닐 네,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원래도 원래 4번 하고 싶었는데 이미 음. 네, 올해 지금 2번 했고 두번 했어요, 맞아요. 지금 한 번밖에 아마 더 못 할 거예요. 11월 아, 중순쯤에 할 거긴 한데 예. 그때 선착순으로 저희도 그런 걸 막 행사를 운영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뭐 이걸 유료로 해야 되는지 무료로 해야 되는지 뭐 음. 신청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잘 아직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음. 근데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되게 그 가고 싶은데 못 갔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맞죠. 이번에는 좀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뭔가 좀 더 진짜 오고 싶으신 분들이 잘 오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면 호일님께서 지금 뭐 이메일 마케팅 프로바이더 스티비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하지만 지금 이메일 마케팅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들이 사실 궁금하셨다고 했고 근데 이게 어쨌든 뚫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호일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메일 마케팅의 매력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되게 네. 저는 뭔가 그 클래식한 음. 느낌. 되게 요새 이제 마케팅 하면 되게 어떤 최첨단의 기술들이 막 있는데 그렇죠. 약간 이메일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갑자기 웬 이메일? 맞아요. 이런 느낌이 음. 있어서 되게 뭔가 좀 달라 보이는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되게 이게 그 이메일이란 매체 자체는 되게 올드한 매체인데 네. 사실 활용하면 되게 멋있게 쓸 수 있거든요. 하성님이 그렇죠. 하시는 그런 아닙니다. 방법도 그렇고. 남을 띄워줘. 이런 자세. 아,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죠. 그런 점에서 되게 네.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음. 가능성이 되게 많은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근데 그건 약간 시장의 어떤 상황에 관련된 얘기였고 이메일 자체에 대한 매력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첫 번째는 플랫폼에 의존되어 있지 않다. 이거 그게 하성님이 되게 자주 네, 말씀하시는 그게 것 중에 저는 하나. 최고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저희가 결국 페이스북의 고객들을 제가 돈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쪽에 음. 그 플랫폼에 광고비를 내면 그쵸. 그 플랫폼에 있는 고객 데이터를 제가 이제 받아서 광고를 태우는 건데 맞아요. 그쵸. 이제 그 플랫폼이 뭐 훅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 그리고 같은 알고리즘 경우는 바뀌면 다 네, 끝나는 그쵸, 거고. 그쵸. 그런 이슈가 실제로 있죠. 맞아요. 네, 요새 막 그런 이슈도 있고 해서 그런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데 이메일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에 의존적인 것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만 제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완전히 100%다 로우한 데이터를 주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이메일은 어쨌든 뭐 그것도 결국 저희 같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렇죠. 되게 로우 레벨의 데이터도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디테일한 수준의 개인화도 가능하고 그리고 오토메이션도 가능하고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하성님이 훨씬 더 아닙니다. 말씀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 데이터 부분이 나와서 그런데 그 제가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The Great Hang인가 그런 이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는데 거기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자이언트라고 표현하는 그런 그룹들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인스타그램 뭐 같은 회사긴 하지만 근데 그 회사들이 결국에는 돈을 뽑아내는 거는 결국에 데이터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광고를 돌리는 거니까 저는 이 데이터적인 데이터로만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정말로 얼마만큼 우리가 데이터를 쉽게 뽑아내고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싸요. 네, 비용이 싸요. 다른 채널에 비해서. 그렇죠. 이메일 지금 그 1,000명에 얼마였죠? 뭐 보통 뭐 그렇게 발송당 단가로 하는 데들은 뭐 비싼 데는 한 통당 1원, 뭐 한 통당 0.5원 뭐 이런 식이니까 네. 1,000명한테 쏠려면 500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를테면. 근데 또 이게 어쨌든 특성이 수신 동의를 한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다 보니까 다른 채널에 비해서 전환율은 훨씬 높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 대비 ROI? 효율이 실제로 되게 높죠. 네. 돈을 많이 쓰는 분들은 그걸 알고 계시죠. 맞아요. 여기에 1,000만 원 썼을 때 여기 1,000만 원 맞아요. 썼을 때랑 들어오는 비용이 다르다, 수익이 다르다는 걸 아시죠. 맞아요. 그 스티비와 같은 비슷한 이제 해외 쪽 플랫폼을 보면 이제 가격들이 들어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써본 분은 아시겠지만 2,000명을 한 달에 마구마구 쏜다고 하더라도 3만 원이 거의 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돈을 쓸 때. 진짜? 예, 예. 그래서 ROI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그 페이드 쪽을 돌렸을 때 3배 정도 높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메일이 다른 채널에 비해서 되게 성과가 뛰어나다라고는 말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뭐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채널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는 많은데 되게 트렌디한 채널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공부관리다. 어떤 기술적으로 막 여러 시도들이 국내에서 소개되는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 네. 이메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되게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이거를 그 비용이 저렴하고 비용 대비 효율이 높고 그리고 플랫폼 의존적이지 않다.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채널이고 어떤 백업 이런 게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이런 무슨 분도 말씀인지 있어요. 알것 뭐 같아요. 예를 들어 요새 유튜브에서 되게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요새는 되게 핫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채널이어서 거기 광고 효율이 너무 높은데 사실 마케터들은 이게 계속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언젠가는 또 다른 바뀌죠. 채널로 넘어갈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컨텐츠 유형 그렇죠. 타입도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그거에 맞는 그 전략도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그 채널에서 돈을 주고 샀던 고객 데이터는 또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메일은 어쨌든 내가 직접 데이터를 쌓아놓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그냥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들이 바뀌는 어떤 그 혼돈의 시대 속에서 계속 꾸준히 그냥 내가 갖고서 내가 소유한 데이터로서 계속 꾸준히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되게 맞아요. 안정적인 채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좋은 점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 느꼈던 가장 안 좋은 점이라든지 궁금한 점 그다음에 이거 풀 수 없는 점이긴 네. 한데 이메일은 오픈이라든지 클릭 같은 경우는 다시 잡을 수가 있는데 근데 오픈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봤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다 이제 지메일을 썼을 때는 지메일 어차피 구글에서만 볼 수 있는 거니까 구글에서의 데이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개인적인 용도로 뭐 맥메일이라든지 뭐 아웃룩 이런 데서 썼을 네. 때는 모르니까 이 부분이 전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당연히 그 클릭해가지고 웹으로 들어왔을 때 스티비에서는 그걸 볼 수 있지만 사실 개인적인 데이터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알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훨씬 더 시리어스하게 얻을 수 있어서 이거는 정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어 보이지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메일이 차후에라도? 어떤 한계이기도 한데 네. 이게 되게 오래된 매체이기 때문에 네. 뭔가 이게 표준화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메일을 받는 사람들이 사용한 그 이메일을 확인하는 환경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맞아요. 뭐 아웃룩에서 보는 사람, 뭐 모바일 모바일, 네이버 네. 앱에서 보는 사람, 네. 심지어 네이버 앱에서 볼 때랑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볼 때랑 결과가 다른 아, 경우도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음. 어떤 웹 페이지에서 이제 웹 페이지는 어쨌든 되게
표준화가 최근에는 거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쨌든 기술적으로 제약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별의별 데이터를 다 추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음. 스크롤 어디까지 했는지도 볼 수 있고 네. 누가 뭐 마우스를 어디에 실제 링크를 클릭하는 게 아니더라도 얘가 마우스를 막 찍고 있다는 것까지 히트맵. 그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는데 음. 이메일은 그런 스크립트를 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메일을 보는 프로그램들에서 그런 스크립트를 실행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되게 제약이 많고 그래서 저희 사용자들 중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까지 필요하다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저희도 요구하는 진짜 분들이. 있으면 대박일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네. 해외 사례를 보면 그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생각해 본 게 네. 뭐 이거 재밌겠다. 그러니까 뭐 이미지를 네. 어쨌든 로딩을 하잖아요. 아. 그 로딩되는 어떤 우리 서버에서 예스. 어쨌든 로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가지고 뭐 이 사람이 어디까지 뭐 체류 시간을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그게 그리고 뭐 링크 클릭하는 걸 가지고서 이 사람이 뭐 어디까지 봤다는 걸 예. 추정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그거는 해보고. 근데 조금 저거잖아요. 완전 완전히 다른 클릭을 거죠. 자체가 네. 오픈해서 뭐 클릭까지 가는 률도 일단 낮고 네. 그거는 되게 좋은 가정이긴 한데 가능성으로 네. 따졌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그쵸. 조금 그리고 그런 시도가 있어도 그 아까 표준화가 잘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사 방법을 찾더라도 대부분의 환경에선 그게 동작을 안 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 업체 중에 그런 뭐 리트머스라는 리트머스. 그런 데서 그런 시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음. 걔네가 공개하는 소스들 보면서 저희도 와 이런 것도 되는구나라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밑에는 뭐 예를 들어 지메일에서밖에 안 돼. 뭐 이렇게 맞아요. 생각해보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타이폼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제 서드 파티를 이제 이메일 쪽으로 연결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0점부터 해서 10점까지 넣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메일 지메일에서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데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다이나믹하게 쓸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맞추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네. 그 제가 그 보스턴에서 했던 그 퍼블릭 네. 통해서 TEDC라는 컨퍼런스를 갔다 왔었는데 저희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이걸 서비스를 이제 막 시작을 했고 너무 이메일이라는 거에 대한 한계도 많이 느끼고 있고 네. 그때는 사실 저는 뭐 이메일 마케팅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서 여기 조인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 이게 진짜 되나? 이런 거 해서 뭔가 이게 되게 확장 가능성이 있나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네. 그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거기 갔어요. 네. 근데 똑같아요. 나 나 이런 거 너무 막 잘 안 돼서 진짜 모르겠다. 네. 국내에는 이거 하는 팀도 없고 너 어떻게 해결해? 나도 잘 모르는데 다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이렇게 위아더 월드 하고 왔어요. 너무 위트까지 있으신데요? 위트까지 있으시죠. 너무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짜 호울님망이랑 방송하고 싶은데. 이거 포스터 봤죠? 포스터? 이거 팟캐스트 그렇죠. 포스터 제 얼굴 나가요. 제 얼굴만. 그거 내가 저 티셔츠 찍어가지고 나눠드리려고. 이거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성님 같은 경우에는 네. CMS 뭐 네. 약자죠? 컨텐츠 마케팅 서밋. 이거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못 가요. 너무 비싸가지고 못 그럴 수 가긴 있죠. 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연사로 네. 쓰셨을 때 네. 발표했던 제목이랑 아까 호열님이 맞아요. 말씀하신 거랑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아서 크라시계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도 네. 그 생각했는데 이제 아주 오래된 콤마 아주 새로운이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인데 예. 지금 방금 호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되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플랫폼 의존적이지 않고 음흠.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네. 이메일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은 되네요. 예, 그리고 좀 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이메일 컨텐츠를 이제 어떻게 딜리버리하고 이런 내용은 사실은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서 저는 사실은 클릭을 통한 이제 쿠키 쪽으로 가서 이 쿠키를 가지고 커스터마이즈해서 온사이트 리타게팅까지 이런 전환 쪽에다가 저는 좀 초점을 맞추는 거라서 이게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조금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잘 못하는 부분이라도 하성님이 되게 도움을 많이 저부터 도와주세요. 옆자리는 저부터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내년 정도 되면 될 것 같은데. 내년 정도 되면 배우고 오시면 되게 와 이거 재밌다. 배우고 합류할게요. 2년 맞추고 제가 갈게요. 군대처럼 빡세게 하드 트레이닝 받고 스티비 그리고 네. 이거 갑자기 떠올랐는데 잠깐만 그 인재를 뺏기 인재는 아니니까 그냥 그래 두뇌 유출이라고 할 수 있죠. 두뇌 유출. 인재 유출. 어쨌든 근데 그때 이메일 마케팅 세미나 갔을 때 네. 거기서
배지를 줬거든요. 네. 스티비가. 근데 저 지금 뭐 보여드릴 순 없지만 에코백에도 좀 갖고 오. 하고 다니는데 그거 진짜 귀엽거든요. 네, 저 우리도- 스티커 있어요. 그래요. 우리도 그런 거 하나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배지나 이런 거. 아, 너 얼굴 나온 걸로 아, 뭐 내 얼굴이야. 내 얼굴 말고. 사실 행사 갈 때마다 굿즈 봤는데 네. 실용적이거나 이런 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한 켠에 두다가 결국엔 버리거나 네. 이런 것도 많아서 네. 굿즈에 대한 이 컨퍼런스 열 때마다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스티비 이 배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티셔츠를 만들었잖아요. 펜페퍼플라. 저 이번에 모자 만들었거든요. 아, 모자. 그거 진짜 시켰어요? 시켰어요. 말을 안 하고 시켜요 그냥. 몇 개 시켰어요? 일단 3개 샘플 하려고. 아,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회사에다 시켜가지고 하나당 5만 원이야. 샘플이야. 그래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그 모형 근데 만들었거든요. 뭐요? 벌. 진짜? 네. 3D 프린트 이런 걸로? 네네네. 근데 어, 진짜요? 그거를 그 메일침프가 저는 갖고 있는데 네. 그 침팬지가 캐릭터 네, 맞아요, 그 맞아요. 모형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되게 귀여워요. 막 우와. 움직이고 너무 부러워서 네. 디자이너한테 우리도 이런 거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샘플로 만들어봤는데 되게 소량으로 만드니까 비싸죠. 엄청 비싸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되게 수량이 많아야 할 수 있어요. 아, 메일침 귀엽죠. 메일침 그 메일침이 저거 슈퍼볼에선가 한번 하지 않았었나? 맞아요. 광고도 했어요. 그거 대박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유튜브요. 자, 다음 거 할게요. 다해요 그럼. 근데 지금 저희가 말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거 편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너무 재밌어 근데. 지금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에 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했는데 네.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넘게 지났거든요. 와. 제가 편집을 만약에 하더라도 네. 저 같은 경우에 한 40분에서 45분 사이로 지금 음. 항상 좀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지금 예상 외로 네. 2부작 아, 2부작이 가능할 것 같아서 처음으로 우리 이부작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게스트 처음 오셨는데 네. 2부가 나오는 걸 보니까 앞으로 게스트가 나올 때 2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솔직히. 그래서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말씀 잘하시고 너무 많이 재밌는 이야기를 주셔가지고 2부도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일단 지금 또 조금 쉬어야 되니까 네. 잠깐 끊고 갈까요? 예, 그러면은 저희는 그러면 2부에서 찾아뵙고요. 여태까지 펜페퍼 플랫의 죄송해요. 이거 슈퍼그로스 팟캐스트에 이어서 유명한 게스트 임호열 이었습니다. 저희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 자, 그러면 2부. 근데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덥지 않아요? 난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네네네. 좀 환기 좀 시켜야 되잖아요. 안 돼요. 괜찮아요. 빨리 5분만. 항상 이래요, 얘가. 못 답은 해포 좀 풀고 계세요.